이번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이번 주 시장의 이목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에 뜨겁게 쏠린 배경을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의 흡연 사업과 빅테크 기업들의 장기 공급 계약이 메모리 산업의 본질적인 변화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동발 이슈와 GCC 6개국의 한국 최우선 공급 언급이 삼성엔지니어링과 같은 개별 종목과 엮여 증시의 새로운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실제 자금 이동 경로는 어디인지까지 심도 있게 다룰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알테오젠 및 디지털 자산 기본법 관련 주요 쟁점들 또한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번 주 증시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펴봐야 할지, 또 어떤 부분을 경계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증시가 유독 삼성전자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가총액 선도 기업이라는 점을 넘어선 의미를 지닙니다. 현재 시장은 삼성전자의 실적을 개별 기업의 성과 지표가 아닌 한국 증시 전반의 체온을 가늠하는 척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다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세가 예상보다 훨씬 견고하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평범한 실적을 공개할 경우 시장이 과열되어 선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으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올 4월 7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는 단순한 기업 소식을 넘어 전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움직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실적 전망치만으로도 시장이 이토록 들썩이는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1분기 예상 매출액은 약 71조 원, 영업이익은 약 6조 6천억 원에 달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보다 훨씬 낙관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메리츠 증권은 53조 9천억 원, 시티는 51조 원에 달하는 수치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숫자가 크다는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삼성전자의 총 연간 영업이익이 43조 611억 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단 한 분기 만에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을 상회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준의 실적이라면 단순히 좋다는 평범한 평가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은 이를 산업 구도 자체가 재편되고 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로 명확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이로운 실적이 어떻게 현실화된 것일까요? 해답은 궁극적으로 메모리, 그 중에서도 드램에 있습니다. 이제 드램은 과거의 단순한 PC 부품을 넘어섰습니다.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의 원활한 구동을 위한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고성능 GPU만 확보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GPU가 본래의 성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지속해서 공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메모리 구매를 선택하지 않을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일시적인 불평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아가 물량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시장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인지하고 있기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단순한 기업 발표가 아닌 메모리 수급 동향 보고서처럼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면 제대로 된 이해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메모리 산업은 가격이 상승 후 하락하고 다시 반등하는 전형적인 경기순환 산업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호황기에는 뜨겁게 달아오르지만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의구심이 늘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러한 단순한 문장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고객사들은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더 서둘러 많은 물량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로 막대합니다.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굳건히 유지되는 산업과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즉각적으로 줄어드는 산업은 근본적으로 다른 산업적 속성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삼성전자 실적을 분석할 때는 단순히 총 영업이익만을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시장은 실적 발표 내용 중에서도 특히 DS, 디바이스 솔루션즈 부문, 곧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 얼마나 큰 이익을 창출했는지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DS 부문의 영업이익이 수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는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 사업이 단순한 보조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번 실적을 견인한 핵심 엔진이 사실상 반도체였음을 분명히 시사합니다. 즉, 이번 삼성전자 실적은 개별 기업의 성과를 넘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 소식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특정 공격수 한 명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팀의 전체 공격 전술이 반도체라는 핵심 요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면 장비, 소재, 부품 등 연관 산업으로 자금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원활히 유입됩니다. 반대로 이 부문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 다른 업종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수는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성과표를 넘어 코스피의 전반적인 활력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멈춘다면 시장은 흥미를 잃을 것입니다. 시장은 이미 다음 단계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수치가 어떻든 간에 더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연 이 실적이 단기적인 일회성 현상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메모리 산업이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규칙으로 진입하는 시작점이 될 것인가? 이 질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업은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한국 증시의 체온계 역할을 한다면 SK하이닉스는 현재 가장 뜨거운 열기가 어디에서 뿜어져 나오는지를 알려주는 핵심 바로미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SK하이닉스가 이제 시장에서 HBM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SK하이닉스를 평가하는 시각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과거 메모리 기업들의 늘 따라붙던 이미지는 분명했습니다. 경기가 화랑일 때는 큰 수익을 내지만 경기가 침체되면 가격이 급락하고 재고가 쌓여 어려움을 겪는 전형적인 순환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단순히 업황이 개선된 차원을 넘어 산업을 이끄는 본질적인 규칙 자체가 변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HBM이 이처럼 막대한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결코 복잡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AI 서버를 최신형 스포츠카에 비유하자면 GPU는 강력한 엔진에 해당하고 HBM은 그 엔진에 필요한 초고속 연료를 순간적으로 풍부하게 공급하는 고성능 연료통과 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엔진이라 할지라도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차량은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GPU만 우수하다고 해서 AI 성능을 완벽하게 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료를 순간적이면서도 폭발적으로 공급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빅테크 기업들은 단순히 GPU만을 확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GPU와 필수적으로 함께 구동되는 CBM은 물론 서버용 드램까지 세트로 반드시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 시점부터 메모리 제조사들은 단순 부품 공급업체를 넘어 AI 인프라의 핵심을 좌우하는 전략적 주체로 그 위상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시장에 회자되는 장기 공급 계약 소식은 투자자들에게 예사롭지 않게 다가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3년간의 드램 장기 공급 계약을 최종 협의 중이며 구글과도 TBM 및 일반 드램 공급에 대한 장기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선수금 지급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메모리 가격이 상승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고객사들이 선지부를 감수해서라도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한다는 의지입니다. 이는 공급업체의 가격 협상력이 단순히 강화된 수준을 넘어 이제 공급 권한 자체가 형성되었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과거 메모리 산업은 비 오는 날 우산을 판매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잘 팔리지만 날이 맑아지면 재고가 쌓여 가격을 인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산이 아닌 산소통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사람들은 무조건 확보해야 하며 늦으면 구할 수 없기에 미리 계약금을 걸고 줄을 서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급자가 오늘 얼마의 가격을 책정할까를 고민하는 대신 향후 몇 년간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물량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도적인 위치에 서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산업의 본질적인 특성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증권이 SK하이닉스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크게 상향 조정한 것은 단순한 숫자 유의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HBM이 전면에서 시장을 강력하게 이끌고 동시에 일반 드램 및 낸드 플래시 가격이 후방에서 이를 지지하며 전체 이익 구조가 한층 견고하고 풍성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과거 같았다면 이것이 혹시 일시적인 특수 수요에 그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중단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필수 물량을 더욱 안정적으로 선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집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제 단순한 분기별 실적 수치보다는 이처럼 장기적인 계약 구조 그 자체를 더욱 높은 가치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은 단순한 매출 증대 수단 그 이상으로
메모리 산업의 고질적인 약점인 불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전에는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고객사들이 주문을 연기하거나 심지어 재고 부담을 메모리 제조업체에 전가하여 이들이 모든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선수금 제도, 위약금 규정, 그리고 테이크 오어 페이, 방식의 계약이 확산되면서 고객사들이 쉽게 계약을 파기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급 기업들이 분기마다 가격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불안해하던 기존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점차 주도권을 확보할 기회가 생기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같은 변화는 기업의 가치 평가 기준 자체를 재정립해야 할 만큼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메모리 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가격 경쟁 위주의 산업이 아닌 공급 우위를 점하는 권력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격 산업은 수요가 활발할 때는 호황을 누리지만 수요가 위축되면 급격히 쇠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 권력 산업에서는 핵심 고객들이 물량 확보를 위해 미리 줄을 서고 장기 계약을 통해 공급 물량이 고정되며 생산 시설 자체가 강력한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시장이 단기적인 분기 실적보다는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공급을 통제할 수 있는가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바로 지금 이러한 결정적인 변곡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도한 낙관론에만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AI 투자 속도가 둔화되거나 고객사들의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이 예상보다 지연된다면 현재의 높은 기업 가치 평가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 시장이 주시하는 바는 단순히 메모리 가격이 다소 상승했다는 표면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AI 경쟁의 판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인식이 산업계 전반에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확고해지는 시기에는 메모리 공급 기업들의 주가가 단순한 제조업체로서가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자산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재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이처럼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는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메모리 산업에만 집중하여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한편에서는 훨씬 더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 요인이 시장에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입니다. 한편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이 탄탄한 실적과 압도적인 공급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중동 지역의 분쟁 위험과 유가 변동성이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크게 요동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마치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며 주행하는 자동차와 같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해 투자자 입장에서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장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누가 상황을 능숙하게 제어하고 돌파해 나가는지를 예의주시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투자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걸프협력회의 GCC 6개국의 발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소식입니다. 지난 4월 3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아랍에미리트, UAE, 대사관저에서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등 GCC 6개국 대사들과 회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대사들은 한국이 최우선 협력 대상국이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항상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왜 특별한 의미를 지닐까요? 한국은 원유 수입량의 약 70%를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입장에서 유가 상승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는 원유 공급망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우선 순위라는 언급이 대외적으로 표명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비상 상황 발생 시 에너지 공급망 확보 경쟁에서 한국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중요한 외교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음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전쟁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 단순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유가 상승은 곧 악재라는 공식으로 쉽게 결론 지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번 중동 사태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요약하기에는 상황의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분명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 원가를 높이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며 물가 상승을 유발하여 금리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와 같은 견고한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동 리스크는 한국 증시에 결코 단일한 방향으로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유 순수입국으로서의 부담이 커지는 측면이 있는 반면 안정적인 원유 공급이 확보되고 미래 재건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산업군이 부각되는 또 다른 측면이 공존합니다. 바로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시장은 개별 종목들을 더욱 신중하게 선별하기 시작합니다. 유가의 동향 또한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폭등했으며 근월물 가격이 원월물보다 높게 형성되는 강한 백오데이션 현상이 확연히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시장이 미래 유가 전망보다는 현재 즉시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리에 반응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평소와 같이 여유롭게 거래하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재난 직전 생수를 사재기하듯이 필수 자원을 선점하려는 투자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이 단순한 뉴스 기사 제목을 넘어 실제 주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국면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은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까요? 이 회사를 단순히 일반적인 플랜트 관련 종목으로만 해석한다면 현재 시장의 복합적인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이 삼성엔지니어링을 주시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핵심적인 관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중동 지역에서 에너지 및 화학 플랜트 분야의 투자가 다시금 활기를 띨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산유국들은 생산 및 운송 인프라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며 긴장이 완화된 이후에는 파괴된 시설의 복구 및 확충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한국이 GCC, 걸프협력회에 국가들과의 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국내 EPC, 설계 조달 시공, 기업들이 주요 수주 기회를 잡을 유력한 주체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엔지니어링은 단순히 유가 상승이라는 단일한 요인에 의해서만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 기업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중동 지역의 전후 재건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기대 심리를 동시에 품고 있는 중요한 투자처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비유하여 설명해 볼까요? 현재 AI 시대에서 메모리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마치 데이터의 핵심 인프라, 즉 수도관을 건설하는 중추적인 기업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삼성엔지니어링과 같은 플랜트 관련 주식들은 변화무쌍한 에너지 지형을 재편하고 새로운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건설업체와 비슷합니다. 전자가 현재 운영 중인 서버실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후자는 전쟁 이후의 복구 및 재건 과정에서 새로운 인프라를 건설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산업 분야 모두 시장으로부터 자금 유입이 가능하지만 자금이 유입되는 근원적인 동기는 완전히 상이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기업의 견조한 실적과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공급 우위에 의해 주가가 상승하는 반면 플랜트 산업은 지정학적 위험과 재건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주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이 두 가지 유형의 종목을 동일한 매매 전략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근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투자 성공에 있어 실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유가 상승이 한국 증시에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다각적인 조건들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에너지 공급 안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GCC는 한국을 최우선 협력국으로 공식적으로 지목하며 신뢰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들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은 막연한 불안감에만 휩싸이기보다는 어떤 부문이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거나 오히려 이번 상황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탐색 과정에서 정유, 플랜트, 일부 방위산업 및 물류 관련 종목들이 새로운 시장 흐름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 시장에서 전개되는 에너지 전쟁의 본질은 단순히 유가 변동의 폭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한국의 입지와 중동 재건에 대한 기대감을 누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지나친 탐욕은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휴전 기대감이 다시 부상하여 유가가 하락한다면 현재의 투자 테마는 순식간에 동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중동 지역의 긴장 상태가 더욱 고조된다면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어 우량주들마저도 동반 하락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종목을 판단할 때는 묻지마 투자식의 맹목적인 상승 기대보다는 왜 지금 이 종목으로 자금이 유입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배경과 스토리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현재 유입되고 있는 자금은 단순히 단기적인 실적만을 겨냥하여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중동 정세의 변화가 수주 기대로 이어져 기업 가치가 새롭게 평가될 수 있다는 장기적인 시각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뒤늦게 추격 매수에 동참한다면 단 하나의 뉴스에도 심장이 철렁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논의를 시작해볼 시간입니다. 결국 시장은 단순한 추측이나 공허한 말에 좌우되지 않고 실질적인 자금의 흐름에 따라 움직입니다. 모든 사람이 뉴스를 접하지만 진정한 이익은 자금이 선제적으로 유입된 곳에서 창출됩니다. 이번 주 시장 동향을 분석해보면 외국인 투자 자본이 다시 반도체 부문으로 강력하게 유입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반등하는 시기에 외국인 순매수 상위 목록에 스퀘어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전자가 포함된 것은 단순한 감정적 매수가 아닙니다. 시장은 여전히 이번 장세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메모리 반도체임을 분명히 인정한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금의 특성은 매우 냉철합니다. 명확한 실적 전망과 개선되는 산업 환경, 그리고 견고한 수급이 확보될 때에는 주저없이 유입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미련 없이 철수합니다. 따라서 현재 외국인 자금의 움직임은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우리가 이전에 제시했던 반도체 대장주론 가설이 실제 매수세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즉,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한다는 해석이 그저 언급이 아니라 자금 흐름으로 직접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 역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외국인처럼 특정 분야에 일시에 강력한 투자를 집중하기보다 기업의 실적 지속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시장에서는 모호한 장밋빛 전망이나 단순한 기대감에 의존하는 종목보다는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 실적을 증명하는 종목에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활성화될 때는 모든 테마가 동반 상승할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자금은 더욱 신중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같이 실적이 급증하는 분야로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다른 부문에는 매우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즉, 현재 시장은 자금이 무작위로 분산되는 장세가 아니라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는 곳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알테오젠과 같은 기업이 주목받는 배경이 명확해집니다. 바이오 산업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금리 인상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야로 인식되곤 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분석이 대부분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알테오젠은 단지 미래의 꿈만을 파는 적자 상태의 바이오 기업이 아닙니다. 이 기업은 2025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 2,599억 원, 영업이익 169억 원, 순이익 1,443억 원을 기록하며 상당한 실적 개선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수치들은 시장이 이 기업을 평가하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이제 이 회사는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독일 특허 분쟁과 같은 단기적 위험 요소들이 주가에 일시적인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알테오젠이 이제 단순히 스토리텔링에만 의존하는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견고한 실적으로 뒷받침되는 바이오 기업으로 새롭게 분류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흑자 전환에 성공한 바이오 기업들을 특별히 주목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 관련 쟁점은 그 본질과 시장 반응 온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이 부문으로 흘러 들어오는 자본은 기업의 성과를 추적하는 유형이라기보다는 특정 정책 변화를 사전에 예상하고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선제적 자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다가오는 4월 15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예정이며 시장은 이미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식들에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너무 성급하게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핵심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은행 중심의 발행 주체, 51% 지분 규칙, 그리고 거래소의 소유 지분 규제와 같은 중요한 사안들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정된 제도적 혜택으로 간주하기보다 정책 관련 이벤트성 거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도체처럼 성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자본이 아니라 일정표를 가지고 미리 움직이는 특성의 자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시장의 자금 이동은 매우 명확하게 관찰됩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투자는 반도체 분야로 지속적으로 흘러들고 있으며 기관 투자 자본은 명확한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에 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단기적인 테마성 자금은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 일정과 같은 정책 이벤트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자금의 특성과 흐름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한다면 시장 전체가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개인 계좌는 시장과 동떨어진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와 같이 이익이 급증하는 분야, 알테오젠처럼 흑자 전환을 통해 기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된 분야, 그리고 디지털 자산과 같이 제도적 기대감에 기반한 분야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각 분야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며 그에 맞는 매매 전략 또한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소 긴 설명을 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이번 주 시장에서 우리가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핵심 사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4월 7일 발표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입니다. 이 수치가 시장 예상치를 얼마나 뛰어넘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시장이 이 실적을 단발적인 1분기 성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번 주 내내 지속될 중동 관련 주요 뉴스 및 유가 변동입니다. 현재 유가 상승은 단순한 수급 논리를 넘어 즉시 석유를 확보해야 한다는 강한 불안 심리가 반영된 상황이므로 사소한 뉴스에도 시장 분위기가 급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4월 15일로 예정된 디지털 자산 기본법 논의 재개입니다. 이는 단기 테마성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 세장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확실히 상회하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확인되며 외국인 자본이 반도체 분야 순매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동 지역의 공급 불안감마저 다소 완화된다면 코스피 지수는 훨씬 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세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그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장비, 소재,
부품 관련주들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비유하자면 공격수의 발끝에 공이 완벽하게 붙어 거침없이 전진하는 것처럼 막힘없는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반대로 변동성 확대 시나리오는 매우 냉혹하고 혹독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 실적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중동 지역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어 유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한다면 시장은 즉각적인 재평가 단계에 돌입할 것입니다. 그 순간 실적 호전이라더니 너무 성급하게 기대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감이 시장 전체에 확산되면서 외국인 수급 역시 크게 동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책 관련 이벤트마저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면 디지털 자산 관련 테마주들은 실망감 속에서 헛된 기대만 남긴 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악재 자체보다도 호재가 예상보다 긍정적이지 않게 느껴질 때입니다. 시장이 이미 많은 기대를 미리 반영하며 상승세를 이어온 국면에서는 그러한 실망감이 훨씬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은 의외로 명확하고 간결합니다. 첫째, 투자 테마의 본질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같이 실적과 산업 상황이 동반하여 강력하게 지지하는 축과 정책적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축은 매매 주기와 위험 수준이 완전히 상이합니다. 둘째, 개장 초 갭 상승에 들떠서 한꺼번에 성급하게 매수하지 마십시오. 특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변수는 장중에 단 한 줄의 속보에도 급격한 시장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섣부른 추격 매수는 투자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불필요하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외국인 자본의 수급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십시오. 현재와 같은 시장 환경에서는 스스로를 똑똑한 분석가로 자처하기보다는 거대한 스마트 머니가 어느 방향으로 꾸준히 유입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이고 현명한 투자 방안입니다. 넷째, 명확한 실적이 입증된 종목과 아직 이야기만 존재하는 종목을 같은 비중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지 마십시오.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흔들릴수록 투자 자본은 냉철하게 실질적인 수치가 뒷받침되는 확실한 자산으로 피신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해집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분명합니다. 지금의 주식시장은 단순히 호재와 악재가 교차하는 평범한 장세가 아니라 산업의 판도가 뒤바뀌는 거대한 변곡점이라는 사실입니다. AI가 이끄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강력한 성장 동력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에서는 막연한 감이나 소문에 의존하는 투자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대신 외국인 자본과 같은 스마트 머니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실제 숫자로 실적을 증명해내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구분해내는 안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요동치는 금융시장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저희 경제 나침반 채널이 그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전략 수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경제 나침반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채널에 준비된 다른 깊이 있는 분석 영상들도 함께 시청해 보실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 나침반은 가장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